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카우보이, 총잡이, 황금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저는 까슬한 모래바람이 부는 미국 서부의 황야가 생각나는데요. 금광과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던 19세기 말 서부 개척 시대.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다시 광산을 찾아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광부들은 도시로 모여든다라는 게 차이라면 차이일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21세기 광부들을 홀리게 하는 도시 광산. 폐전자 제품과 폐전선 등의 산업 폐기물에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연달아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판이 커지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이 이 도시광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폐배터리는 배터리 공급망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배터리 업체 및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물론 포스코, GS건설 등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눈독 들이는 건 그만큼 높은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게 대략 5년 정도죠.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길게 봐도 10년 남짓이니까 수년 내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실제로 배터리는 5년, 6년 정도만 사용해도 폐배터리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충전과 방전을 거듭할수록 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져서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충전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5년 3조 원에서 2030년에는 12조 원으로 그리고 2040년에는 87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 및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는데요. 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어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 청약을 시작한 성일하이텍으로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 성일하이텍의 청약 첫날이었던 어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성일하이텍은 2차 전지에서 주요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 중에서 기술력 등에서 가장 앞선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상장을 앞두고 기존 상장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를 2020년 설립해서 폐배터리와 폐양극재 리사이클링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에코프로 CNG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폐배터리 확보 계약을 맺고 국내 오창 및 폴란드 공장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약 2만 톤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신사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발걸음 날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황금 도시광산이 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21세기 도시에서 광산 개척 시대를 연 폐배터리 시장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IPO 시장 자체 분위기가 성일하이텍 덕분에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여들이 IPO 시장에 나왔었는데 좀 주춤했었죠. 그러다가 어제 이제 상장 초읽기에 나선 성일하이텍 이미 뭐 증거금이 1조 원 넘게 어제 하루에만 몰렸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상장 단계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카카오뱅크 기업 공개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 청약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투자분들께서 좀 많이 차분해지셨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이제 상장에 대한 관심들이 나타나면서 상장 주식들, 특히 이제 큰 회사 상장 주식은 어떻게 보면 뭐 놀이처럼 됐죠. 따상을 기록하면 뭐 치킨 값을 버내, 소고기 값을 버내 이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가 증권 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따상이란 단어는 제가 2021년에 처음 들었던 단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시켜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상장하는 주식을 사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라는 인식은 없었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따상이라는 것들이 몰고 왔었던 파장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LG 엔솔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지금 LG 엔솔 공모가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지금 현재 많은 공모주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할 상황이 처해지다 보니까 일단 상장을 좀 연기하는 거죠. 그 점을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우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이번에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공모가를 선정할 때 자체 본질 가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상대 가치를 따집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상대 가치를 따지려고 보니까 상대 기업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 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자 이제 대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가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명문화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폐배터리에 이제 진출하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력이 좀 돼 있는 이런 기업이 없더라는 거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2014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 이미 해외에서도 기지가 있고 여러 군데서 배터리를 분해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2,000대 1 정도 되는 거 이거는 뭐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LG 엔솔에서 보여듯이 허수가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회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도 뭔가 이 앞으로 변화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일반 청약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뜨거운 인기를 받는 종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성일하이텍인데 성일하이텍 뭐 지금 이야기 중에 업력이 굉장히 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뭐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적이 어느 정도나 쌓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적은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00억 정도에 꺾게 되는데 오히려 회사는 순이익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고전하고 있다. 오히려 100억 정도 손실이 났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수치는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 상장할 때 여러분들 다트를 보라 막 이러잖아요. 금융감독원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상장 보고서를 봤어요. 상장 보고서에 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있고 2022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폐배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폐배터리 같이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자동차에 들어간 하나의 팩이라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처리를 해야죠.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땅에 묻는 건데 땅에 묻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뭐 다양한 여기에 뭐 오염 물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썩는다라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가장 분해해서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원료를 그대로 빼내는 거죠. 지금 여기에 수많은 히토류라든지 중요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빼내는 기술 이게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PC 보면 PC 안에 기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공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버리는 개념이죠. 버리고 나서 버린 걸 사다가 이걸 추출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출된 걸 가지고 팔아야 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원료를 들어와서 내가 막대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 뭐 방지 시설 같이 해가지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은 큰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 매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벌써 전기차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도입된 것 같은 경우 지금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가 이제 순차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데 앞으로 10% 이상, 20%, 30% 늘어가면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폐배터리는 쌓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일단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기업 내 곡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를 해본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일하이텍의 일반 공모주 청약 오늘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성일하이텍 튼튼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삼성그룹을 지금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이 점 때문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약 막차를 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상장 후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시면 뭐 공모주 참여하시는 거는 100% 찬성입니다. 몇 주를 받을지는 이제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참석하는 것은 100% 찬성입니다.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죠. 문제는 상장할 이제 여기서 받아봤자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따상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반대입니다. 이 시장이 커나가는 시장이 되지만 당장 이게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건데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이 팍팍팍 찍히고 이게 팍팍팍 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폐배터리 중에서 상장 회사가 뭐냐라면 이제 성일하이텍 유일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만 커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는 청약하되 따상을 따라간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라는 건 전 조심스럽고 오히려 이 기업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량을 못 채웠으면 우리가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7월 27일 날 996만 주가 보호회수가 풀려요. 이것도 보호회수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이게 보호회수가 풀릴 때 그때 가서 내가 대량 매수를 하겠다. 염두에 두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 정도에는 오히려 대량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분명 온다.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공모주들 상장된 직후에 또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폐배터리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그 누가 두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성일하이텍이 상장된 직후에 뭐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 대기업들도 좀 뛰어드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GS건설, 현대차 등 이 주요 기업들 역시 지금 이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050년 글로벌 시장 규모 자체가 뭐 600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내외 폐배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600조에 대한 기사는 뭐 거의 오래전부터 나온 기사고 그건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들의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자동차 갖고 있는 파이는 거의 변함이 없다. 물론 이제 중국 일부하고 동남아를 제외한다라면 선진국 시장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있을 사람은 이제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교체 수요인데 이 교체 수요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바뀌면서 전기차로 이제 자꾸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면 팔리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폐배터리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것을 가지고 이제 ESS 장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가 되면 이게 이제 100% 충전이 돼야 되는데 100% 충전이 안 되는 게 이제 폐배터리라고 앞서 슬기 아나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쌓아두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방송 스튜디오에도 ESS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전원이 나갈 걸 대비해가지고 스튜디오 뒤에는 엄청난 크기의 건전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태양광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 할 때 이게 에너지가 발생되는 시기와 쓰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 낮에 발전하고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비를 돌리고, 풍력 같은 경우 바람이 돌 때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치가 다 2차 전지 ESS 장치예요.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ESS 장치용 배터리를 하나 만드느니 자동차에서 빼온 폐배터리 두세 개 가지고 그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ESS 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분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도시광산이라는 아까 용어도 쓰셨는데 도시광산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은 있어요. 기술이 있는데 기술을 써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효용은 지금 떨어져요. 기술은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이 효용화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대기업이 이 시장에 당연히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것 자체적으로 소화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져 버렸어요. 못 고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배터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보통 우리가 제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폐차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폐차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제가 이제 보험료를 받는데, 테슬라 그런 사태가 나면 배터리는 테슬라가 가져가 버려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보험사가 그것을 이제 물어주고 그 망가진 자동차 보험사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테슬라 배터리를 테슬라 가져가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나 이런 쪽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된다라는 거죠. 보험사들이 그 배터리 가져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대기업들이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의 이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후에 뭐 포스코나 현대차나 지금 이 투자 계획을 밝힌 이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이제 뭐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더 추출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더군다나 자본력과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차별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봐요. 하지만 당분간 성일 하이텍이 나름대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글로벌 기지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업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회사가 똘똘한 중소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몇 년 내에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재편되긴 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일 하이텍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좀 쉽지 않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현실로 드러난 게 결국 포드가 내재하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회사들, 부품 회사들을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다 셀도 내재화할 거예요. 내재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이것도 대기업들이 일정 부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막 개화를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국내에서 관련 법규나 제도도 지금 점점 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법안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법규나 제도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법규가 미비해요. 더군다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주유소 개념으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 ESS 장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갖다가 그걸 충전해가지고 오히려 전기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거, 외국은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그 스테이션에 ESS 장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충전을 하려면 직접 한전에서 라인을 끌어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지금 전기는 한전이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전이 직접 공급해야 된다는 어떤 법 규정, 이런 것들이 ESS의 활용을 좀 막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해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법은 제대로 돼 있어.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적절하게 이제 기업들이 하는 것들과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산업보다 법 개정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빠르게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남아있다. 이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든 제도로든 보완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뭐 그래서 미개척 시장이라고 또 그렇죠. 하는 네. 거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앞으로 이 폐배터리 수요 자체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미리부터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혹시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성일하이텍이 당분간 시장의 중심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어떤 조그만 지금 여러분들 폐배터리 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지만 별로 의미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성일하이텍이기 때문에 당분간 독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대기업들의 계열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들 지금 아이오닉이라든지 수많은 전기차들 저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전기차들 흔해졌죠. 그게 다 폐배터리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게 다 폐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리사이클로 이제 들어가서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성일하이텍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리사이클에서 95%까지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간 뭐 다양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들 빼고 95%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은 갖되 지금 당장은 특별히 이 종목의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종목 하나를 딱 눈여겨두고 좀 살펴보는 건 성급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좀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투자 계획을 밝힌 대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 계획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다양한 기업, 특히 SK그룹이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서고 있는데요. SK그룹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SK그룹 같은 경우 소재 쪽이 굉장히 강해요. 원래 여러분들 선경 SKC가 소재 쪽에 강했잖아요. 그래서 소재 쪽에 굉장히 강한 회사고 더군다나 SKC 자체가 이게 성경의 SK그룹의 모태잖아요. 이거가 지금 현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으면서 소재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뭐 현대도 지금 현대차 그룹도 뛰어들고 있고 삼성그룹도 뛰어들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당장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폐배터리가 쌓이기 시작하지만 이걸 대기업이 폐배터리를 갖다가 분해해서 이익을 낼 정도의 어떤 사이즈가 안 돼요. 현재는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보다는 이 시장 분명 커져갑니다. 이 시장에서 근데 수익이 납니다만 대박이 난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 처리한 게 1000개, 10,000개 처리하겠지만 꾸준히 그냥 이익이 나는 거지. 이게 지금 1000개 하던 거 회사가 이제 주가는 그렇잖아요. 1000개 하던 게 2000개 갑자기 하고 3000개, 4000개 늘어나면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건 여러 회사들이 나누면서 꾸준히 그냥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잘 팔리면 주가가 확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10개 처리하다가 20개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꾸준히 가는 회사예요. 그런 거지 이게 진짜 또 하나의 대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산업계에 들어오는 새로운 생태계가 우리 산업에 들어온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 뭐 성장성은 있습니다만 바로 당장 내일 황금광이 터진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되 너무 성급하게 어떤 종목을 하나 마음속에 찍어두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내일장 특징주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와 좀 달리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도를 좀 하면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전반적인 조정 양상이긴 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중심의 그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어제 좀 약했던 종목들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런 어제 자동차 이런 약했던 종목들은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고 어제 강했던 종목들 뭐 IT 섹터 쪽에서는 조정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 그 애플의 이제 긴축 경영 이슈가 나타나면서 뭐 LG 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관련 밸류 체인 종목들의 이제 하락이 나타났고요. 또 SK 그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 공장 쪽에 투자 보류 소식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장비 쪽의 종목들이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이라서 오늘 반도체 대장주라든가 그 소모전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추세를 좀 돌려놓은 모습이고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다시 10만 원을 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 뭐 도달했다는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라든가 전기 종목들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수 자체는 크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략 한 2시 이후로 다시 나스닥 선물이 그 추가적인 상승폭을 키우면서 국내 지수도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선물과 옵션의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대략 2,350% 정도에서는 손익분배점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350% 아래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선물 매도에 비해서도 현물은 거의 매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베어마켓 랠리 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일단 7월달 FOMC 같은 경우에는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고 8월달에 없고 9월달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9월 FOMC까지의 추가적인 그 베어 마켓 랠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강한 반등, 오늘은 약간 승부르기 이런 식의 상승과 그 쉬어가는 승부르기 장세가 번갈아 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장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 긴축 완화 이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경기 침체, 긴축 완화 이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미국 시총 1위인 애플까지도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이 발표들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 더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서 긴축 경영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느슨해졌던 기업 공개 시장에 성일 하이텍이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의 청약 흥행몰이 소식 시장에 전해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바이오, 원격 진료주 강세 보이고 있고 음압차와 음압 병실주 역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방산주에는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 전차, 장갑차, 또 경공격기 등이 폴란드와 19조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발 이 긴축 경영 결정 소식이 SK하이닉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데요.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보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에코프로,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 장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LG이노텍, 현대로템, SK하이닉스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 긴축 경영을 단행한 애플, 또 폴란드 정부의 19조 원에 달하는 수출 소식이 전해진 방산주, 역시나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고요. 공장 증설 보류를 결정한 SK하이닉스도 소식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특징주 각각 LG이노텍, 현대로템, SK하이닉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LG이노텍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에 대한 관심 정말 높은 상황인데 LG이노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스톱 의견 드리겠고요. 또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늘 창구를 봤을 때는 공매도도 오늘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32만 3천 원 전저점이 깨질 경우에는 30만 원 초반까지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만약에 이제 그 저가 매수를 노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대략 30만 5천 원에서 30만 7천 원 정도가 대략 241선 라인 부분일 것 같거든요. 거기서는 한번 기회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애플이 이제 긴축 경영을 진행을 함으로써 LG이노텍에 이제 실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 향후 쪽으로 그 카메라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인 상태고 작년에 이제 LG이노텍이 전체 매출액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74.9% 정도였거든요. 이 중에 올해 1분기도 73.8% 차지하니까 거의 70% 이상 거의 다 애플 쪽이라고 봤을 때 사실 애플에서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긴축을 한다고 하는 거라서 캐펙스를 뭐 줄이거나 뭐 스마트폰 출하량을 줄이거나 이런 논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좀 기회를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수급 이슈로 인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32만 3천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만 3천 원의 지지를 확인하시고요. 저가 매수는 30만 원대 초반에서만 노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뽑히는 만큼 지금 애플의 긴축 경영 소식에 크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낙폭 상당한 그런 상황인데 32만 3천 원 선이 지지되는지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이노텍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폴란드양 대규모 방산 수출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순방한 첫 성과로 스스로도 이 폴란드 방산 수출을 꼽았었는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징주로 현대로템 뽑아주셨어요. 현대로템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스톱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241선을 비롯한 일단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등락이 좀 거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물대 막힌 모습이라서 바로 좀 추가 상승은 바로는 어렵다고 판단드려서 스톱 의견 드리겠고 폴란드 정부와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제 한 27일 경우에 국내 방산 업체들하고 최소한 19조 규모의 이제 그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련 기업들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고 일단 그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전차 K2 같은 경우가 2024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한 180대 정도 수출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400여 대를 추가 구매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K2 전차에 대한 그 수출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의 매출 규모는 한 27%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철도 쪽이 거의 64%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도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도 같이 엮이면서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재료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제 계약이 되면 그게 재료가 돼서 추가 상승을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단은 뉴스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주가 수렴한 이후에 아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도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폴란드 쪽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현대로템이 이제 180대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수출액만 3조 원에 달하고요. 400대 같은 경우는 8조 원 이상 되니까 향후에는 분명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략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주가 다 조정 나와서 안정을 취할 때 타이밍을 잡아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SK하이닉스인데요.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보류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의견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대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고요.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추세가 강합니다. 일단 최근에 41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게 이제 아직
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긴 했는데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의 뭐 이게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모르겠지만은 그럼 악재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열린 이사회 쪽에서 그 청주 쪽 신규 반도체 공장 그 증설 안건에 대해서 보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밀리긴 했지만은 사실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대략 이제 2025년까지 4조 3천억 정도 투자해서 완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크고 하반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보류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미루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해야겠지만은 그걸 미루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일단 그 하이닉스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낸드 쪽에 집중할지 디램 쪽에 대해서 집중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밀어놓은 거고요. 낸드 가격이라든가 디램 가격에 대해서 좀 출도 보고서 어느 쪽에 좀 집중할 것인지 다시 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또 추가로 사고 있어서 4거래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SK 저점에서 그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서 17거래일 중에서 13거래 오늘까지 해서 13거래를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 그 코스피 지수 관련 종목이라서 환율 영향 받는다고 봤을 때는 오늘 1,310원까지 환율이 떨어지고 이런 외국인들 수급 그 지수의 어떤 옵션 선물 옵션 방향성이 아직은 상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밸류 자체는 좀 워낙 싸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밸류에 대한 고민보다도 지수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봤을 때는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노리신다고 하면은 가격은 대략 그 한 9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많이 조정 들어오면은 그 정도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고 의견 받았고요. 97,000원에서 8,000원 선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24% 하락한 2,36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0.3%가량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2,360선이 붕괴되는 등 종일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3거래일 동안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 오늘은 팔자로 돌아서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나흘 연속 팔자세 보이고 있는 기관, 현재 1,109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최근 2거래일 동안 시장 전반의 상승을 주도해오던 IT 투톱, 오늘은 나란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반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해진 애플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6만 전자 턱걸이하고 있고 어제 한 달여 만에 10만 원 선 회복했던 SK하이닉스 다시 10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낙폭 큰데요. 2.5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빨간 불빛이 언뜻 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들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62% 상승하고 있고 기아차도 2.2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 1.4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68% 상승한 78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시작은 내림세로 시작을 했는데 개장 1시간여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216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상승세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HLB는 약보합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9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장 마감 후에 만나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미국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종목들 보면은 이제 강하게 아직 잘 버티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오늘 자동차 업종이 강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여전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강하고. 그리고 뭐 손소독제라든지 왜냐면 이제 다시 또 확산세가 또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다시 사용량들이 증가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쪽이 다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쪽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서 FOMC를 앞두고 시장을 흔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시장은 움직일 거냐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급락세는 오늘 안 나왔고요. 차트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번 주에 반드시 좀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될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FOMC를 앞두고 일단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서서 뭐 미국 시장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어제 빠지긴 했어도, 그렇게 심하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빠질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려면 이 산만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우리나라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뭐 어제 떨어진 정도, 오늘도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 해도, 그냥 눌림목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저점도 깨지고 저점 깨지다 보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게 좋고요. 뭐 미국에서 엊그저께 얘기 나왔던 것처럼 1% 하려고 그랬었는데 0.75포인트 할 거니까 그게 호재다. 그리고 경기 우려감이 좀 이제 경기 그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는 거다. 인플레이션도 이제 정점이다. 라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미국 시장도 빨리 32,000과 33,000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안 나와요. 이번 주 안에 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겠다라는 거로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일단 좀 더 두고는 보겠지만 정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미국 쪽에서 확신을 한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이번 주에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주지 않으면 혹시나 모를 급락과 하락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현금화 대응을 계속하면서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는 건 매매 뜻이 매수와 매도의 합성어죠.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단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현금화, 그러니까 손절을 하라는 얘기죠. 수익이 나면 일찍 팔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그냥 매수만 하고 가까워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지 말고요. 손실이 났으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수익 났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수익 챙기시고 그렇게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FOMC를 앞두고 그냥 냅뒀다가 떨어지면은 그대로 갖고 가면은 뭐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직 떨어지겠다라는 모습은 나온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아직은 없고요. 아직 얘네들은 반등권역에 있는 상황이고 반등권역에 있는 상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초강세를 보여줘야 돼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등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어는 하는 것 같은데 약해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초폭등을 해야 우리나라도 초폭등으로 쫓아갈 텐데 걔네들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초폭락으로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가 강하고 오늘은 자동차가 강했고 일부 몇몇 종목들이 강했듯이 아직은 몇몇 일부 종목들에 대한 강세, 그래서 박스권 매매 대응은 여전히 가능하고요. 이번 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이거 저점이 여기죠, 여기. 코스피 저점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올라가면은 조금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떨어지면은 손절 대응을, 올라간다고 그냥 냅두지 말고요. 수익이 났으면 좀 챙겼다가 또 딴 것도 들어갔다가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냅두지 말고 먹고 챙기고 대부분이 이제 먹고 챙기고 아니고 손절 났던 것 혹은 손실 났던 거 줄어들고 손실 났던 거 줄어들고 아마 그런 고민으로 가져가실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반등권역이 있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수급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판에서 거래소를 매수로 바꿔 들어왔죠. 그래서 뭐 내일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강해야 될 시장이 지금 강하지 못하니까 혹시나 모를 흔들림을 대비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대 일단 20-30%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장중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이제 7만 명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조만간에 또 8만 명대 또 진입을 할 거고, 그게 계속 지금 일주일 전 대비 2배 정도로 진행을 하고 2주 전 대비는 지금 4배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의 재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움직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이제 진료가 또다시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급등이 나왔는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잘 팔았었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라는 얘기 아니고 팔았었어야 된다. 예, 요 얘기로 그러니까 쫓아가신 분들은 잘못 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알코올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뭐 보혜양조, 뭐 청해 에탄올, MH 에탄올, 무학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이 이제 돌파가 되는 소식이 나오니까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원격 진료 관련주 테마지만 얘네들은 손세정제 관련주로 해갖고 그 알코올 관련주, 에탄올, 원료인 에탄올에 대한 이슈인데, 그래서 에탄올에 대한 그 수요가 다시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보다는 얘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조정받거나 갖고 있거나 매수 공략하려면 거래량은 좀 작긴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얘는 좀 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여서 뭐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종목인데 하나손해보험이라고 오늘 수익이 5.3%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잘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주들이 수급이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보험주들이 당분간 좀 강세를 줄라나 봅니다. 아마 FOMC 때에서 0.75를 하든 1%를 하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려도 보험주들은 과거에서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장이 흔들려도. 그래서 지금 수급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는 거 보면 보험주들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절반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뭐 갖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애매한 변곡점 속에서 강하지 않아서 80점밖에 줄 수가 없는데 점수는 80점 어제와 동일하고요. 매수 포인트는 아직은 그래도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 매매 종목들을 잘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85.5. 그리고 보험주 섹터 요즘에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더라고요. 다른 보험주들. 그래서 보험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시 뒤 뭐 유튜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